이번 기획은 갤탭 S10 안 사도 된다입니다. 디스플레이 저반사랑 칩셋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AI 기능도 S9 시리즈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다 들어갔거든요. 누나 이 댓글 봤어? 응? 항상 구독자들 대신해서 돈 써주시는 주영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제발 유저들 입에서 아쉬운 소리 좀 안 나오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갤럭시 탭 S10 리뷰. 정말 리뷰 요청이 많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왔거든요. 싹싹 털어보고 갤럭시 탭에 대한 생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전작에서 진짜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이번에 굳이 사야 될까 하다가 아무래도 역시 이제 스펙만으로는 보기 힘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특히 이번에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플러스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뭐 성능 테스트나 발열 테스트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좀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해본 다음에 후기도 좀 남겨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좀 껍딱지를 까서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플러스랑 울트라 중에서 12인치대 플러스 문스톤 그레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S9 플러스는 베이지 색상을 썼는데 이것도 물론 색상이 굉장히 예뻤지만 진짜 예쁘다. 근데 옷 벗은 거 오랜만에 보는데 되게 예쁘다. 일단 이번에 제품 색상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베이지 색상이랑 그라파이트, 어두운 그레이 색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 문스톤 그레이 색상이랑 플래티넘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플래티넘 실버랑 문스톤 그레이가 색상 이름이 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북4 프로에 들어갔던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갤럭시 탭 기능 중에서 갤럭시 북에다가 사이드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갤럭시 북4 프로 시리즈랑 색상을 맞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 문스톤 그레이 색상 실물로 봤을 때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뭔가 빛 반사에 따라서도 오묘하게 약간 블루 같기도 하고 그레이 같기도 하면서 묘하게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카메라 디자인 아무리 봐도 아쉬워요. 아무튼 색상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요번에 디자인적으로는 변경된 게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S펜 부착 부분이랑 S펜 색상, 그리고 카메라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S펜 부착 부위가 이렇게 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색상이 이제 다른 부분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아주 톤온톤 스타일로 별로 티를 많이 안 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완전 이제 여기는 S펜 자리야 하는 걸 좀 더 강조하는 듯이 색상을 바꿨고, 무엇보다 카메라 링 부분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약간 전작에 비해서 조금 고급감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근데 또 약간 뿌띠뿌띠한 뽀짝거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요런 차이가 있고, 크기랑 두께랑 무게랑 뭐 버튼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약간의 두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겹쳐서 놓고 보여드려 보면은 손에 잡았을 때 체감될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플러스 모델도 그렇고 울트라 모델도 크기가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전작에서 쓰시던 케이스, 뭐 키보드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약간 더 가벼워졌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는 울트라가 전작보다 한 14g 정도 가벼워지고, 플러스는 전작보다 10g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키보드 커버 붙이고 사용하다 보면은 무게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이즈도 완전 동일하고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이래서 이제 외관상에 전작과의 어떤 차이점을 느끼면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방수 방진도 전작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IP68 등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사실 변화가 없다 손 치더라도 역시 태블릿계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반사 디스플레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저반사 코팅이 들어갔어요. 이 저반사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제가 육안으로 봐도 천장에 있는 막 에어컨이나 카메라 같은 게 S9 플러스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데 S10 플러스에서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서 보면 보세요.
S10에서는 확실히 작게 보이는데 S9으로 가면은 훨씬 크게 보이죠, 빛 반사가. 예,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실제 사용했을 때 확실히 전작보다 빛 반사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은 이 전설의 저반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 S24 울트라 쓸 때 제가 진짜 좋았던 게 이 저반사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이 S24 울트라에 적용된 것과는 확실히 달라요. 지금 이렇게 플래시 갖다 대봐도 다른 게 일단 S9이랑 비교하면 진짜 뭐 압도적으로 거의 빛이 퍼지질 못해. 보이세요? 그냥 점처럼 보이는 거? 근데 S9으로 가면 와, 이 정도로 얘는 빛 반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S10으로 가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청록색으로 빛이 번져 보여요. 이 와중에 LG 베스트샵에서 문자 오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S24 울트라에 들어갔던 저반사 디스플레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울트라에는 그때 고릴라 글래스 아머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 유리가 그냥 저반사 유리였어요. 근데 탭 S10에는 코팅이 들어간 겁니다. 저반사 코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코팅이 좀 벗겨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번 탭 S10에는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굳이 나는 필름을 붙여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 정품 AR 필름을 붙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스펙도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 주사율도 최대 120Hz, 그리고 최대 밝기도 똑같아요. 전작처럼 탭 S10 울트라는 최대 밝기 930니트, 10 플러스는 최대 밝기 650니트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비전 부스터도 탭 S9 때부터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시야각이나 야외에서 봤을 때 시인성도 저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특히 시야각 부분에서도 측면에서 봤을 때 빛 반사가 약간 덜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작보다 잘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색감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둘 다 동일한 환경에서 밝기 최적화 켜고 한번 색감 비교를 해보자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탭 S10이 살짝 더 쨍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색상이. 근데 엄청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탭 S10이 조금 더 색이 진하고 채도가 살짝 높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얘도 더 쨍한 마젠타로 보이고, 노랑도 탭 S9에서는 약간 흐릿한 초록색이 섞인 노랑으로 보이는데 탭 S10에서 좀 더 쨍한 노랑으로 잘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화이트를 봐야 돼. 오!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요, 화이트는? 사실 이 방금 보여드린 화면은 모니터 색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RGB 컬러들을 빡빡빡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좀 보는 그런 테스트라서 눈에 좀 보였다면 사실 실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진 못했거든요? 예시로 뭐 뮤직비디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이 색감을 좀 더 또렷하게 표현을 해주냐에 따지면은 제 눈에는 S10이 살짝 더 색감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되게 미묘한 차이라서 막 바로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도 보이는 그런 차이고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약간의 색감 차이 외에는 디스플레이 전체 스펙 다 동일하고 실사용할 때 저반사 외에는 이전작과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플러스랑 울트라 모델의 최대 밝기의 차등을 둔 거, 요게 아쉬웠어요. 태블릿은 진짜 아무리 저반사가 들어가도 밝은 낮에 뭐 햇빛이 내려지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썼을 때, 야외에서 썼을 때 시인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플러스와 울트라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진짜 화제의 중심, 논란의 중심, 성능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플러스라는 칩셋이 들어갔어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됐냐면 그 전까지는 갤럭시의 가장 좋은 모델들에는 항상 퀄컴의 스냅드래곤 아니면은 삼성의 자사 칩셋인 엑시노스가 들어갔어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양자택일을 해왔던 삼성이 갑자기 미디어텍 제품을 선택했다는 거. 퀄컴에서 만든 스냅드래곤이랑 이 미디어텍 디멘시티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일단 여기서 우리 갤럭시 팬들의 살짝 그 심기가 불편해져. 플래그십에서도 원가 절감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제일 좋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 디멘시티 9300 플러스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느냐 보니까 그래도 전작 대비해서는 성능이 확실히 올랐어요. 실제 테스트에서
시점에서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작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탭 S10 플러스랑 탭 S9 플러스의 긱벤치 6 결과를 비교해보면 CPU 점수에서는 멀티 점수 기준으로 약 21% 향상이 보였고요. GPU 벌칸 테스트에서도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보여졌습니다. 탭 S10 플러스에서 거의 47% 정도의 점수 향상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작인 S9 플러스보다는 성능 향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3D 마크 테스트도 보면 탭 S10 플러스의 베스트 점수가 4,000 후반대를 보여주는 반면에 탭 S9 플러스에서는 여전히 3,000 중후반대에 머무르면서 점수 차이가 꽤 나는 걸 보여주죠. 3D 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발열 테스트를 해보니까 둘 다 최고 온도가 43도까지 찍고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라서 이 둘 사이에 어떤 발열을 제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한 성능 차이가 보였다는 점에서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리뉴얼된 제품 치고는 확실히 성능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요거잖아요. 디멘시티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퀄컴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3가 들어간 갤럭시 S24 울트라랑도 성능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대 태블릿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점수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긱벤치 6 결과를 보시면 S24 울트라가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싱글과 멀티에서 모두 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벌칸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3,000점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를 보시면 이제 좀 결론이 나오는데요. S24 울트라가 3D 마크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베스트 점수는 더 높게 나왔지만 로우 점수는 낮게 나와요. 그리고 안정성도 보시면 탭 S10 플러스가 안정성 면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폰과 태블릿의 차이 때문에 이 면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거는 얘가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돌리면서 발열이 생겼을 때 얼마나 성능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확실히 넓은 면적에 베이퍼 챔버도 더 크게 들어간 탭 S10 플러스에서 S24 울트라보다는 점수 유지를 잘해줬던 거죠. 결론적으로 아쉬운 건 이 태블릿에 같은 칩셋이 들어갔으면 더 높은 절대 성능을 더 높게 안정적으로 해내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멘시티가 들어간 거는 어떻게 봐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탭 S10 시리즈들 광고 영상들 이런 거 보니까 AI 기능을 확실히 많이 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AI 기능이 지금 원 UI 6.1.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S9 시리즈에서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 어시스트, 통역 노트 어시스트,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브라우징 어시스트, 포토 어시스트, 그리기 어시스트 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이제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노트에서 특히 좀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삼성 노트 앱에서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버전이 좀 다르더라고요. 둘 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탭 S9 플러스는 4.4.21 버전이고 탭 S10 플러스는 4.4.24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런 거 레이저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레이저 포인터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 점으로 뭐 내가 이제 발표를 할 때나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 이 S펜에서 포인터를 찝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AI 스케치로 변환을 할 때도 그림을 실제로 하나를 그려볼게요. 파스타를 한 접시를 그려서 한번 스케치 변환을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I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변환해서 내가 변환하고 싶은 부분을 딱 선택하고 생성을 눌러주면 뭐 약간 둘이 그림이 살짝 달라서 그런지 결과물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노트 앱 쓰면서 다른 거보다도 이 스마트 안내선 기능이 굉장히 유용했는데 이번에 삼성 노트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들어간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설정에 스마트 안내선이라고 해가지고 줄맞춤, 뭐 글자 모양 보정 이런 게 있는데요. 글씨를 쓸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대각선으로 내려가거나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 안내선이 쭉 나와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글씨를 막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줘요, 위치를. 그래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글씨를 쓰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글씨도 바로 재정렬을 해줍니다. 여기서 손글씨 정렬을 눌러가지고 이 수평 맞춤, 줄 맞춤, 단어 간격 맞춤, 글자 모양 맞춤 이런 것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껐다가 켰다 하면서
보정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손글씨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AI 기능은 9이나 10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액세서리 바꾸고 나서 좀 체감을 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슬림 키보드 북커버, 전작 나올 때 나왔던 키보드 북커버랑도 다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호환은 되지만 새로 나온 북커버를 제가 사봤거든요. 얘가 차이점이 뭐냐면 이 AI 버튼이 들어갔어요. 물리 버튼이 들어가서 얘를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AI 키로 실행할 앱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사실 저는 빅스비 거의 안 쓰고 제미니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 앱에서 기획안 같은 걸 쓰고 있다가 뭔가 검색을 하고 싶다. 여기서 AI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멀티태스킹 화면으로 나오면서 사이드에 이렇게 제미니가 뜹니다. 탭 S10과 9의 무게 비교. 검색을 하면 진짜 빠르게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물리키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번 제품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운드 기능도 들어갔어요. 여기 설정에서 보시면은 소리 및 진동에서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서 보시면 대화 선명하게 듣기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거는 9 시리즈에는 없고 10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배경음악보다 목소리, 사람 목소리를 엄청 키워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 쓰기에는 사람 목소리를 너무 오버스럽게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뭐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실 때도 난 사람 목소리를 더 강조해서 듣고 싶어 하면은 요거를 켜시면은 더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피커도 전작과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소리가 풍성해진 느낌? 그것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배터리는 전작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배터리가 전작에서도 저는 워낙 만족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사용하면서 뭐 별 차이는 못 느꼈어요. 지금 사용한 거 보여드리면은 지금 뭐 54% 남았는데 2일 6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남아있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2일 6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탭 S9이랑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충전 시 약 4일 4시간 사용 가능이라고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사실 원 UI 6.1.1로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약간 더 빨리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댓글에서 몇 번 봤는데 뭐 그래도 사용하면서 전작과의 어떤 차이는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특히나 앞서서 성능 얘기하면서 이번에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들어간 게 왜 아쉬웠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테스트하고 사용하면서 약간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울트라랑 플러스의 약간 급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 화면 최대 밝기에서도 900니트 이상을 지원하는 울트라, 600니트 중반대를 지원하는 플러스. 와, 이거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게 일단 아쉬웠고 그 다음에 성능도 달랐죠. 울트라에만 1TB 옵션이 있고 울트라 1TB 옵션에만 16GB 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서 쓰고 싶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플러스를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실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이즈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급 차이가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소한 차이로는 전면 카메라 개수 차이? 플러스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고 울트라에는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플러스를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급 차이들을 아무리 들이댄다고 해도 사이즈가 주는 휴대성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태블릿의 용도는 휴대성이 얼마나 편하냐에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처럼 좀 휴대를 많이 하실 분들은 저는 정말 플러스를 추천드리고 싶고 덱스 모드를 활용해서 좀 더 노트북처럼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시즈 모드로 딱 그냥 책상에 박아놓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울트라 쓰시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꿔 보상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입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진짜 안타깝게 못 써봤는데 보니까 중고 태블릿 반납하고 이제 보상금을 최대 123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이면 최신일수록 더 많이 줘요, 보상금을. 그리고 갤템 말고 아이패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몇십만 원 안 들이고 최신형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꿔 보상은 딱 구입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신청을 따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구입하실 생각 있으시다면 바꿔보상을 꼭 구매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의 겔탭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뭐 플러스랑 울트라의 급 차이를 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갤럭시 탭이 지금 아이패드만큼 전 시리즈가 다 메이저급인 건 아니거든요. 판매 전략에 있어서 플러스도 많이 팔아야 되고 울트라도 많이 팔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잡아야 되고 둘 사이의 급 차이도 둬야지만 둘 중에 이렇게 뭘 살까 좀 선택할 수 있는 한쪽 모델에만 너무 몰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지금 겔탭에서의 가장 강점인 부분은 저는 이제 성능 이런 게 절대 아니고 AI 활용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겔탭은 오히려 성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올리고 가격 경쟁력을 잡으면서 AI 활용도를 좀 높여서 실제로 써보면 와 진짜 유용하다. 여기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굳이 뭐 프로급 유저를 위해서 엄청난 고성능의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계속 잡아가면 좀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유저들 입에서 아쉬운 소리 좀 안 나오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출시 시기 그리고 칩셋 선택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차라리 좀 빨리 내보내지. 진짜 디멘시티 9300을 넣을 거였으면 아예 그냥 빨리 내보내거나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디멘시티 9400을 넣거나 뭐 안드로이드 1장 태블릿을 기다렸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거죠. 아무튼 저도 앞으로 더 사용을 하면서 뭐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릴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